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국회의원 자리를 팔은 거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네, 저는 또 한 번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가 드디어 실물을 공개하시며 중요한 증언을 폭로하셨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충격적 폭로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조사를 할 때 맨날 이제 매일매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그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해서 작성해서 올려라. 그리고 돈을 챙겨줄라 하니 이제 뭐 열심히 해서 나중에 휴가라도 가라 했고 사무실 오셨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 해서 끝나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하고 명태균 씨가. 네. 자, 그 내역서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3억 6천 정도 됩니다. 3억 6천 정도 되는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했는데 비공개 여론조사 3천 샘플을 자 26회 정도 조사를 한 걸로 제 취재에서는 네. 나왔고요. 그 돈이 한 3억 6천 정도 되니까 받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네. 그 청구서를 만들어 드렸죠. 그 주려고 청구서 한다라고 지금, 했었고 이제 받아올게 해서 청구서를 만들어서 그 청구서 그렇죠. 지금도 갖고 계신 거죠. 네,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러 간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를. 네,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명태균 간다 해서 네,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이제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가지고 그런데- 올라갔는데 네.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갑자기 이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아.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거네요. 돈을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주세요라고 갔는데 네. 실제 돈은 오지 않았지만 결과물이 공천 온 거예요. 결과물은 의창군 보궐선거 공천 네. 이 사람으로 하면 내가 당선되게 해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네.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아, 어머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수사를 하면 나올 것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는데 또 선관위 질의를 언론사가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무료로 만약에 제공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네, 이게 다 기부금에 다 해당이 기부금에 되잖아요. 해당이 네, 돼요. 그러니까 회계 책임자가 사실은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후보들도 지금 문제가 돼요. 후보도. 그래서 이게 당선 무효도 사실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은 대선대로 여기는 네, 이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것은 약간 분리해서 보면 어떤 이제 경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었고 그 공천을 받고 나서 회계 책임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회사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대선에 이제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26차례의 비공개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매일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명태균 씨가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본인은 일단 견해를 바꿨어요. 여론조사를 한 게 없고 보고도 안 했다라고 지금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그 청구서 3억 6천만 원짜리를 가지고 대통령실 또는 당선인에게 찾아갔는데 그 돈을 못 받아온 것이고 그때 갑자기 야 의창구 선거가 있어 야 그거 준비해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국회의원 자리를 팔은 거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판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위해서 26차례 선거 여론조사를 했고 자체조사. 자체조사 네네. 그 보고를 매일매일 했었었고 네. 그 당시에는 돈을 안 받았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청구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돈 많이 들었으니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 대선전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안 주고 대신에 야 여기 지금 비어 있는데 이 보궐선거 그러면 이 사람 나가게 해줄게 되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장성철이 오늘 정치인사에서 말한 부분이 이거였군요. 스픽스 정기한 대표의 섭외력도 대단하지만 정말 엄청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매우 큽니다. 이제 뚝이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조차 이 폭로를 미리 알았는지 2주 안에 건의를 치지 못하면 정부가 망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정치신동 이동영 작가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측이 또 적중합니까?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심판했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졌거든요.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안 바뀌면 저는 또 한 번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무능하다고 탄핵을 갈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임덕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고발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지금 아까 그런 징조들이 약간 있죠. 네. 그거는 우리 검찰 잘하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는 법률 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 기관이지. 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탄핵간다. 근데 그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안 좋죠. 그래서 당연히. 네.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바뀌려면 아까 제가 아무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직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게. 지금 보입니까? 직원하는 사람 다 쫓겨났어요. 그 대통령이 직원하면 워낙에 난리를 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향후에 전국이 좀 이렇게 흘러갈 건지 개인적으로 관측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여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아니, 탄핵 도움 없으면 안 돼요. 불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굉장한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미애와 김무성 둘이 단독으로 만나면서 결정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탄핵이든 뭐든 협조 안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여당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이 개헌을 고리로 개헌을 하게 되면 지금 뭐 87체제 끝내자는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개헌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이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무스하게 정권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좀 덜어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예언의 국면이긴 하지만 김건희 운명은 그리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할 말을 잃게 만든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4일 국회는 특검법 재의결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지키기를 위해 대통령, 여당, 검찰이 똘똘 뭉쳤습니다. 법과 정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모를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이 칼럼이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의를 빵에 보내야 그것이 보수가 위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랍니다. 명품백 수수, 입식 논란으로 알려진 당무 개입,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불법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나쁘끄러운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국민은 김건희가 최소한의 공사 구분도 못하고 분수를 모르고 윤리관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하니 보수 괴멸의 위기를 막으려면 지금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럼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보수 괴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좌파 집권이 싫어서가 아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김건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해야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사법정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검사들은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해야 언론이 아닙니까? 그래야 언론다운 정론직필이라고 할 수 있고 법은 보수 집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언알바는 계속 지적하고 여러분들께 보호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990원 후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언알바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